그 배터리보다 더 큰 게 우리한테는 이제 반도체인데 오늘 새벽에도 이제 끝나가는 정권이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대중 반도체 규제안을 발표를 했어요. 이제 한국 HBM도 포함해서 중국의 수출을 이제 제재하겠다라는 건데 어차피 뭐 하이닉스는 미국만 수출하고 있어서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하지만 이런 뉴스를 그냥 봤을 때는 그렇게 훈훈하지는 않다는 느낌이 좀 드는데 일단 뭐 주가는 오늘 크게 하이닉스나 이런 데는 오히려 어차피 미국 거 다 팔려 있는데 이런 분위기였는데 뭐 삼전은 뭐 재미없는 그 분위기 했죠. 그러면 오늘 하루 움직임 가지고 판단하기 좀 어려우니까 그 미국이 지금 바이든도 끝나가는 바이든도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진짜 AI에서 이제 중국을 밀어내려고 하는 거다라고 이해해도 되는 거죠? 평론가님. 그렇습니다. 미국이 전략 핵심 산업으로 잡고 있는 게 한 4가지 정도 돼요. 그중에 AI가 있고요. 양자 컴퓨팅이 있고요. 그다음에 바이오가 있고요. 그다음에 배터리입니다. 이게 이번에 이제 의회 조사국이 의회에 보고한 내용들이에요. 그렇다면 AI를 갖다가 어떻게든지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겠다는 거는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산업적 의미뿐만 아니라 AI 자체라는 거는 결국 반도체나 AI나 사실은 무기로 얼마든지 전용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세계 패권을 뭐 어떻게 놓고 보게 되면은 놓고 경쟁을 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그나마 우위를 갖고 있는 AI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 규제를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그 전략의 하나로 이번에 이제 또 다시 사실은 어떤 규제 정책이 나왔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 삼성만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HBM 관련 중국으로 하면 HBM2나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중국에 팔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익은 별로 안 되는 것이고 세대는 이제 이미 끝나갔으니까 이제 4로 넘어가는 시기니까 크게 뭐 주가에는 영향이 없을 것 같은데 그조차도 모아서 뭔가를 할까봐 규제를 하는 거다. 이렇게 그럼 본부장님께서는 2차 전지 이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반도체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면 2차 전지보다 단기적으로는 훨씬 더 좋은 쪽은 저는 반도체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누구의 시대입니까? 엔비디아의 시대입니다. 그렇죠. 엔비디아의 시대의 중심은 AI가 있고 AI의 중심에는 데이터 센터가 있는데 데이터 센터는 뭐로 이루어져 있는가? HBM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SK 하이닉스가 당연히 시장에서 굉장히 큰 관심을 받는 거고 오늘 이제 이 IRA 규제에 나온 걸 토대로 우리나라 증시는 다시 한번 방향성을 제시해줬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삼성전자 보합입니다. 지수가 이렇게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못 올랐어요. 너무 슬픈 거 같아요. 내릴 때는 대장으로 내리더니 반등할 때 가만히 있어요. 네, 좀 아쉽죠. 네, 그런데 그의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오늘 굉장히 급등을 했죠. 그러면 여전히 올해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하반기도 그렇고 내년 상반기 혹은 삼성전자가 HBM3, 8단 12단 혹은 HBM4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당연히 SK 하이닉스가 더 우위이다라는 것을 오늘 시장에서 한 번 더 보여준 하루가 아니었나 싶고 결국에 이제 시장은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입니다. 그러니까 규제가 나온대. 근데 그 규제의 강도를 모르겠어. 그럴 때가 가장 두려운 거거든요. 근데 막상 오늘처럼 그냥 딱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나오게 되면 이 정도야? 그러면 여기서 수혜받는 쪽 A, 여기서 피해를 받는 쪽 B. 그러면 수혜받는 쪽으로 더 몰려가야겠다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해석이 되니까 오히려 저는 이렇게 명확하게 조금 가이드라인이 나온 게 오히려 우리 시장에게는 장 출발할 때 나온 게 좀 불안했습니다. 오늘 미장이 저렇게 좋았는데 또 이거 뉴스 나와가지고 우리나라 못 움직이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까 봐. 또 흘러내리는 거 아니냐 그렇죠? 다 그랬죠. 그런데 오히려 시장에서는 이 정도의 가이드라인이야? 특히나 SK하이닉스는 별 문제 없어? 그럼 SK하이닉스 쪽부터 보자.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투심이 몰린 하루였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가 조금은 더 단기적으로는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오늘 또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 밸류체인에 걸려있는 그러니까 HBM 밸류체인에 걸려 있었던 기업들까지 제법 좋았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한미반도체도 좋았고요. 그리고 뭐 PSK홀딩스도 좋았고요. 그런데 이수페타시스는 앞서 오프닝 때도 이야기 주셨지만 그것은 좀 별개로 봐야 되기 때문에 좀 제외를 하고 보면 HBM 밸류체인이 전반적으로 좀 좋았던 것을 생각을 해봤었을 때 또 그들 종목의 공통적인 건 수급의 연속성이 지난주부터 외국인들은 알았다는 거죠. 오늘 하루 들어온 게 아니라 11월 27일부터 들어왔습니다. 사실 요즘 외국인들이 무슨 주말이든 월말이든 좀 장난을 많이 치는 것 같아요. 뭔가 아는 것 같죠. 뭔가 마지막 날에 꼭 눌러놓고 엄청 매도해놓고 안 좋은 뉴스 계속 내보내고 그러다가 이제 개미들 다 털리고 나면 이제 월 바뀌면 갑자기 확 바뀌는
그게 이번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지난 금요일 날 네. 그렇게 빠졌다가 이제 오늘 보니까 이럴 거면 왜 빠졌어?가 되는 느낌도 사실은 조금 있는데 그렇죠. 그럼 이제 원래대로 돌아와서 주가 얘기를 했으니까 일단 말씀하신 대로 HBM은 우리가 미국으로 다 전량 가기 네. 때문에 중국에 수출 못하는 건 뭐 사실상 의미가 없다. 오히려 재료 노출이기 때문에 호재다.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은 그 HBM 관련해 가지고 이게 안보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계속 미국하고 딱 붙어가지고 가면 이제 걱정하는 겁니까? 그 미국에서의 HBM 수요가 제일 많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중국도 수요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중국도 되게 열심히 하는데요. 미국은 그 궁극적으로는 이제 중국을 규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 HBM을 만들 수 있는 거는 뭐 우리나라하고 미국 회사 딱 하나밖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 회사만 막으면은 결국은 HBM 자체가 못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중국의 그 인공지능 AI의 어떤 성장이 둔화될 거라는 생각들을 사실은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 그런 것들은 AI 그러니까 HBM 시장 자체는 사실은 뭐 엔비디아 칩 자체가 고도화되고 테슬라에도 뭐 도조 컴퓨터에도 또 고도화 시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점점점 많이 늘어나겠죠. 내년에는 뭐 올해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특히 선단 HBM 같은 경우는 HBM 3E부터 그것도 뭐 한 16단 정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요. 그렇지만 그게 중국으로는 아마 들어가기가 그게 바이든에서도 그랬는데 트럼프 되면은 과연 그걸 갖다 허용할까는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중국도 대단한 게 이게 AI 칩을 못 사게 하니까 그래픽 카드를 엄청나게 사가지고 그걸 다 뜯어가지고 자기들만 HBM을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시 뜻이 있으면 길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언젠가는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만큼 따라오는 것만큼 이제 초격차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될 것 같고. 당연하겠죠. 뭐 중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자기들도 어떻게든지 살아야 되는 거니까. 그게 뭐 굉장히 구식의 방법이지만 뭐 해가지고 우리나라 이미 뭐 레거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많이 따라왔잖아요. 사실 일반적인 반도체 같은 건 다 중에서는. 넘어갔다고 봐야죠. 그렇다고 한다면 뭐 HBM에는 도전을 안 하겠어요? 하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 동안에 어떻게 보게 되면은 기술 격차, 초격차를 유지하는 전략으로 더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게 사실은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살아갈 길 아니겠습니까? 이게 또 초격차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또 슬플 수밖에 없는데 이게 삼성전자가 이제 초격차란 책을 얼마 전에 냈는데 꽤 됐죠. 좀 됐는데 사실 이렇게 너무 우리도 주식할 때 계좌 보고도 웅장해지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웅장해지면 팔아라고 하잖아요. 기업도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아. 기업도 너무 웅장해져가지고 초격차 얘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삼성이 초격차가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자연스럽게 삼성전자를 우리가 걱정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코스피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있기 때문에 대장주가 못 가면 아무래도 시장이 제한받을 거란 말이에요. 삼성전자는 사실은 지금 뭐 자체 내에서도 위기라고 인정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번 인사에도 사실은 나타난 거고요. 가장 큰 거는 HBM 시장에서의 그 SK 하이닉스가 벌어진 격차를 어떻게 좁힐 것이냐가 관건이에요, 단기적으로. 사실은 지금 올해 HBM3E 같은 경우가 엔비디아가 비중이 한 58% 정도 됐어요. 내년에는 한 3%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밴더에 끼지 못하면은 결국은 사실은 선단 HBM 시장에서는 그 명함을 내밀 수가 사실은 없는 거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내년에 본격적으로 개화할 올해도 물론 엄청나게 성장을 했지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SK 하이닉스가 올해 HBM으로 거둔 매출이 대략 한 16조 원 정도 되고 영업이익이 8조 원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28조 원 정도를 예상했어요. 근데 그게 얼마 전에 다시 또 한 30조 정도로 높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낮게 잡은 게 그 DDR이 빠져서 그런 거지. HBM은 뭐 HBM만으로는 그렇다는 얘기. HBM만으로는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만큼의 시장 자체를 갖다가 삼성이 어떻게 보게 되면 뒤처지고 있다는 얘기니까. 삼성으로서는 제일 급한 거는 지금 HBM에서의 벌어진 기술 격차를 어떻게 메우느냐. 이게 숙제가 되겠죠. 정말 속이 타는 게 잔치가 벌어졌는데 밖에서 지금 손가락만 빨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러면 삼성이 갑자기 하이닉스를 이렇게 초월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따라간다면 엔비디아에는 납품을 못해도 그 정도는 안 되지만 그래도 그 HBM 필요한 다른 수요차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팔 수 있는 거기 대표적으로 중국일 텐데 그게 지금 막힌 거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주가의 관점에서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삼성전자 지금 싸니까 살까요? 아니면 그냥 아예 한동안은 안 보는 게 나을까요? 싸니까 사는 건 맞는데 사놓고 안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 시간 여행을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어떤 절대 가격은 밸류가 낮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사는 거에 저도 의견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수했다 그래서 이들이 꼭 V자 반등이 나와야 된다라는 것은 욕심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크게 두 가지가 명확하게 나와야 돼요. 일단 첫 번째 HBM에 대한 명확한 일정이 투자자들과 공유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빠지고 나서 뭔가 꽁꽁 싸매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요새 더는 안 빠질 뿐이지 옆으로 그렇죠. 코스닥 보면 알테오젠처럼 뭔가 주가에 큰 변동성이 있거나 주가가 외부 변수에 의해서 움직이면 회사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줘야 되는 게 저는 맞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는 지금 그게 없죠. 그러면 그게 없다는 것은 결국 투자자들로 하여금 의심의 싹을 또 틔우게 하는 거고 그 의심의 싹은 뭐냐? 아, HBM 정말 힘들구나 라고 결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나 올해 여름 초부터 HBM 승인됩니다. 얼마나 단독 보도 이슈가 많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결국 지금에 와서도 안 됐습니다. 이제 단독 보도도 안 나와요. 아무도 안 믿으니까.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주주들과의 소통 혹은 HBM에 대한 명확한 일정이 좀 나와주는 게 우선이고 그러면 HBM이 될 때까지 레거시 반도체를 버텨야 되는데 이쪽도 지금 쉽지 않습니다. 사실 레거시가 더 어렵죠. 네, 사실. 지금 최근에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나온 이 뉴스를 통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중국의 창신 반도체 이야기를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디램 기준으로 1위는 삼성전자, 2위는 SK하이닉스, 3위는 그동안 마이크론이었는데 최근에 나온 데이터를 보면 생산 능력이라든지 시장 점유율 3위 마이크론과 창신 반도체가 거의 비등비등합니다. 그만큼 지금 또 레거시 쪽에서도 중국이 뻗는 영향이 크고 그러면 중국은 그 레거시를 아마 값싼 가격에 공급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디램의 가격은 떨어질 확률이 높다는 거죠. 실제로 많이 떨어졌죠. 실제로 많이 7월부터 7, 8, 9월 때 계속 떨어졌고 그러면 이게 올라갈 만한 요소가 있는가? 없습니다. 그들이 또 재고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지금 리포트에서는 적게는 25년 1분기, 그러니까 내년 3월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늦는 데는 내년 2분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12월, 1월, 2월, 2월, 3월 삼성전자는 HBM이 아니라면 주가가 올라올 만한 요소가 딱히 안 보인다는 게 팩트인 거죠. 그래서 사놓고 기다리는 게 가장 지금 좋은 방법인 것 같고 사서 뭔가의 변동성을 원하신다면 저는 당연히 SK하이닉스의 우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사실 하이닉스도 최근에는 조금 이게 좀 빠지는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그 한 애널리스트의 표현이 전 눈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여의도의 정보 공급 능력이 많이 상실됐다. 그게 어떤 얘기냐면 지금 반도체 기업의 주가는 HBM이지 레거시가 아닌데 지금까지 여의도가 해왔던 거는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데이터 그리고 레거시 반도체는 빠지는 게 수박 가격이 20% 빠졌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는 부정적인 멘트가 나갈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지금 더 눌려 있다. 그래서 좀 왜곡돼 있다는 이제 그 의견도 있었는데 저는 그게 좀 공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 하이닉스가 당연히 삼성전자 우위에 있는 거는 뭐 저도 동의합니다만 일단 HBM에 관련돼 가지고 좀 더 많은 정보가 좀 나와줘야 되고 시장도 여기에 대한 프라이싱하는 경험치가 좀 쌓여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일단 레거시라도 일단 잘 막아야 DDR5가 잘 안 됐던 게 모든 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포가 넘어가는 포는 사실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이제 살 사람이 별로 없어서 가격이 떨어지는 게 자연스러운데 창시 매물까지 나오니까 더 떨어지는 그러니까 5, 6로 가야 되는데 그게 시원치 않았던 이게 지금 굉장히 큰 문제에 봉착한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일단 퀄테스트 통과가 중요하겠지만 레거시에서 5, 6에서 삼성전자의 옛 모습을 찾으면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는 또 IRA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미국이 어떻게 좀 도와주겠습니까? 이게 일단 폐기는 힘들다 일부에서 말씀을 했으니까 그 배터리도 배터리지만 이제 반도체는 또 다른 산업이니까 미국의 입장이 좀 다를 수 있다고 봐요.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도체 관련된 거는 칩스법이 있죠. 그거 역시 중국 견제의 방점이 찍혀 있는 거고요. 그거는 뭐 이 국가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계속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미국은 그걸로 접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측면을. 안보 차원. 네, 그래서 안보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물러설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규제는 상당히 강해질 거는 틀림이 없어요. 근데 이제 사실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이제 HBM이라는 새로운 먹거리가 있어서 SK하이닉스가 이렇게 성장을 했지만은
기존 이제 메모리 반도체로는 사실은 더 이상 앞으로의 어떤 반도체 판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겠냐는 게 사실은 문제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파운드리가 됐든 팹리스가 됐든 이쪽을 갖다가 키워야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올해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파운드리를 하고 있지만은 더 떨어졌잖아요, 점유율 자체가. 완전히 TSMC 판이거든요, 지금. 그렇죠, 뭐 거기 다. 그래서 뭐 올해 1,000조, 내년엔 1,500조, 혹은 뭐 2,000조까지 간다 그래 시총 자체가. 근데 이제 사실은 글로벌 빅테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기인 상황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게 기회일 수 있는 이유는 빅테크들이 TSMC에 내부적으로 엄청난 불만을 갖고 있다. 네, 거기가 이제 슈퍼 을이 슈퍼 을이 돼 버리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파운드리 그 정책 자체 지금 삼성이 삼성 품 안에서 갖고 있는 파운드리 정책 자체를 갖다가 좀 다른 방식으로 좀 저양적으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게 우리나라 미래 반도체를 위해서 좋은 거 아니냐.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삼성한테 파운드리가 안 오는 이유는 외국의 팹리스들이 안 주는 이유는 제일 큰 이유가 뭐겠어요. 기술적인 TSMC와의 기술적인 격차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삼성을 믿을 수 있겠냐라는 생각이 제일 제가 생각하기에는 큰 것 같아요. 애플의 칩을 삼성한테 주겠어요. 이제 기술을 유출될 그렇죠. 퀄컴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삼성 자체 내에 사실은 파운드리가 속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어떻게든지 좀 다른 방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분사를 해서 거기에 빅테크들의 참여를 받아라. 지분 참여를. 뭐 이런 방식. 그다음에 정부가 좀 우리 그 일본의 그 라피더스인가요? 그것처럼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서 좀 미래를 내다보는 전략이 지금은 당장은 좀 필요한 게 아니냐. 그게 삼성을 위해서도 좋고. 뭐 그런 의견들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파운드리가 정말 좀 어려운 산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삼성이 시작을 할 때 우리 초공정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뭐 파운드리 그 뭐 설계서 다 주는 거 못 만들겠어? 약간 이런 분위기로 출발을 했고 잘 나갈 때는 19%도 뭐 점유도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새벽에 인텔이 급등을 했죠. 그 이유가 이제 파운드리에 힘을 썼던 CEO가 은퇴를 하면서 참 또 인간적으로 좀 슬플 거예요. 자기 그만둔다 하니까 자기 회사 주가 올랐다가 좀 내렸어요. 근데 그만큼 파운드리를 포기하겠다는 게 오히려 호재로 될 정도로 파운드리가 어렵다는 게 제가 들은 소스로는 삼성전자하고 인텔이 한동안 좀 갑이었잖아요. 그래서 파운드리는 그래도 어떻게든 수주를 받아야 되는데 영업을 안 하고 갑질을 하다가 약간 이게 수주에서 밀렸다라는 얘기가 좀 있고 기술 격차도 사실 별로 크진 않은데 수율이 별로 안 나오는 문제가 좀 이 두 개가 겹쳐가지고 지금 TSMC가 본의 아니게 반사 이익을 좀 많이 누리고 있다. 그래서 저는 평론가님 말씀대로 좀 분사해가지고 사업부 정도가 아니라 좀 분사를 해서 아예 다른 형태의 산업이니까 이렇게 가는 것도 그냥 그 중복 상장만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빅테크들을 참여를 시켜야 돼요. 그럼 하겠다고 하는 빅테크들 많을 거예요. 왜 그러면 TSMC에 지금 불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글쎄요. 그게 한낱 필부의 의견이지만 또 그런 의견을 갖다가 전문가들 보는데 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는 무릎을 탁 하고 쳤습니다. 그 의견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믿을 수 없는 것도 사실 삼성전자하고 파운드리가 같이 있기 때문에 못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분리를 시키면 그나마 좀 낫지 않겠냐. 그거에 대해서는 뭐 이재용 회장이 좀 결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하고 있고 정 안 되면 뭐 갤럭시나 이런 쪽을 빼든지 이런 식으로 어차피 따로 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하는 방법인 것 같고 만약에 그런 의지가 나오면 주가에는 긍정적이겠죠, 본부장님? 뭐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면 당연히 저는 주가에는 호재 뉴스로 이제 강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러니까 최근에 젠슨왕이 자꾸 이제 삼성전자의 이 퀄테스트 이야기를 조금 언급하는 것도 두 가지의 저는 경우의 수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TSMC 너네 긴장해 이거에 대한 눈치를 주는 것 같고 삼성전자가 계속 기회를 줘도 못 따라오니까 삼성전자 너네도 긴장해 이런 파이팅. 것에 대한 어떤 의미를 계속 부여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엔비디아는 고객에서 달라고 하는데 못 준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더 주려면 삼성전자가 지금 빠르게 생산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걸 못 하고 있으니까 계속 압박을 해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이 상황에 HBM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뭐 가장 지금 삼성전자면 아픈 손가락이 지금 파운드리 사업부에 대한 적자 지속인 거잖아요. 이 부분들이 해결될 만한 뉴스가 나오면 당연히 주가는 올라올만한 지금은 상황인 거죠.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대기도 그렇죠. 하니까요. 그리고 5만 원 밑으로 내려갔을 때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면 그러니까 뭐 이재용 회장이라든지 홍라 여사님이라든지 그런 주식 담보 대출 부족한다. 오너들의 담보까지 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5만 원 그 밑으로는 엄청나게 큰 낙폭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 현재 오늘 종가가 53,600원인데 48,000원에서 53,600원 밴드 안에서는 저는 충분히 매수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대신에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이라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하자. 그렇죠. 시간 여행을 해도 다른 게 올라버리면 기회비용이 있으니까요. 네. 그 사실 삼성전자라고 하면 이제 오너들의 담보율 막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사실 저는 증권가에 있는 입장으로서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느 증권회사가 실제로 담보 비율을 훼손했다 하더라도 오너가의 지분을 반대 매매한다겠다는 건 이제 장사 적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만들어 줍니다. 만들어 주는데 그런 얘기까지 나왔다는 거는 이제는 그냥 묻지만 사도 되는 가격이긴 한데 더는 안 빠지는데 반등은 거세다. 말씀을 주신 것 같고 그리고 또 규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반도체 ETF에서 삼성전자가 빠지고 있어요. 이거 역으로 시그널로 봐도 되지 않을까요? 보통 이런 극단적인 행위가 나오면 이제 돌아가던데 약간 이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역발상은 위험한 걸까요? 아니면 이번에도 역시 이게 맞을?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 김태형 본부장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해요. 싼 가격은 맞다. 아직은 싸다. 그렇지만은 주가가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생각보다 좀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냐. 왜 그러냐면은 올라갈 어떤 모멘텀 자체가 지금 보이지가 않잖아요. 하다못해 가령 8단 12단에서도 뭐 엔비디아 쪽에서 확실하게 그 승인이 확 나든지 스케줄이 나오든지 하다못해 그런 거라도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낌새조차도 안 보이고 있는 거니까 나온다는 말만 하고 그러니까 주가가 반등을 하려면은 어쨌든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재료 자체가 지금 삼성전자 쪽에서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삼성전자의 주가만 생각해서 드리는 질문이 아니라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가 만약에 반등이 좀 세게 나오면 시장의 수급이 삼성전자 다 빨려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삼성전자 올라타는 게 맞고, 근데 삼성전자가 더는 안 빠지지만 박스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자금들이 옆으로 가면서 오히려 다른 쪽에서 급등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수급이라는 게 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쪽에 우리가 줄을 서야 되는가를 판단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반등의 모멘텀이 뭘까, 나올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나온다면 언제쯤이 나올까인데 두 분 다 일단은 당장은 당연히 눈에 안 보이는 것이고 일단 제일 먼저 봐야 될 것들은 아무래도 퀄테스트 관련.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해도 SK하이닉스가 그 역할을 해주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삼성전자 언제 반등 나와요, 삼성전자 언제 올라가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시장을 보게 되면 지금은 엄청나게 답답할 겁니다. 그렇죠. 그럼 삼성전자는 좀 그렇죠. 일단 박수권을 보고 계시고, 근데 하이닉스가 아직은 시총이 좀 작아서 그 시장의 수급을 빨아당기는 게 삼성전자보다 좀 약하지 않을까요? 지금은 어느 한 기업이 수급을 빨아당기면 더 재미가 없어요. 네, 그렇죠. 그냥 이 정도의 어떤 수급 플레이가 좀 순환매가 돌아야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더 원활하게 좀 투자를 할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이들만 강한 건 저도 반기진 않고요. 그렇죠. 물론 그럴 만한 재료가 있으면 합당한 재료가 있으면 당연히 이쪽을 봐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저는 이 정도의 수준에서 플랫하게만 좀 흘러가게 됐을 때 오늘처럼 제약바이오가 강하거나 아니면 최근처럼 AI 플러스 소프트웨어 쪽이 강하거나 이렇게 이제 또 새롭게 돌아오는 순환 어떤 테마를 공략하기에는 지금 우리나라 시장 괜찮거든요. 근데 이제 워낙 옆에 미국 증시가 좋고 코인판도 불장이고 하니까 자꾸 상대적인 박탈감이 비아냥거린 조롱 섞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우리나라 시장 박자만 잘 맞추면 저는 지금도 괜찮은 시장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박자가 자꾸 엇박자가 그렇죠. 좀 문제이긴 한데 저도 개인들이 이렇게 요즘에 이제 국장에 대한 조롱을 넘어서 혐오까지 왔지 않습니까? 누가 국장을 하냐 막 이렇게 근데 그 원인이 옛날부터 있던 거예요. 새롭게 생긴 건 아니고 제가 느끼는 거는 개인들은 국장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포모를 견디지 못해요. 그렇죠. 오를 때 타지 못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도 잘 되면 금방 돌아올 것이다 말씀을 주셨고, 그러면은 반도체 2차 전지까지 얘기했는데 짧게만 한 질문만 드릴게요. IRA 관련된 반도체 배터리를 하는 게 나을까요? 차라리 그거랑 관련 없는 바이오나 다른 쪽으로 가는 게 나을까요? 어느 분이 먼저? 짧게만 해주십시오. 저는 현재 기준으로 보면 이것도 IRA랑 관련이 있는데 바이오 쪽 보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는 중국의
대한 규제를 통해서 정확하게 수혜보는 기업이 있잖아요. 삼성 네. 바이오로직스 네. 그리고 바이닉스 ST팜 이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게 맞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평론가님께서는 배터리 반도체는 이제 국가안보 차원에서 미국에서 제재를 한국에 기회가 있을 건데 그래도 투자를 봤을 때 어느 쪽이 나을까? 그래서 피해 있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IRA 그냥 기다리는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게 되면 가령 뭐 트레이딩이 아니라 사실은 미래의 성장성을 믿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전기차 섹터에 투자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시간은 좀 걸리겠죠. 생각보다. 그럼 시간은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그건 누구도 모르죠. 그렇지만 일단은 지금 뭐 저점은 어느 정도 통과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거는 어느 정도 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2년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트럼프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앞으로 2년 동안 하겠죠. 의회까지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다면은 그 기간을 정해 놓으면 그때는 지금 IRA나 이런 우려 때문에 눌려져 있는 배터리 반도체의 역발상으로 들어가는 게 나을지 아니면 그 노이즈 싫어 그냥 좀 피해 있는 뭐 요즘 강했던 엔터 같은 거 있잖아요. 관세하고 상관없는 거. 이런 걸 할 때 그래서 어느 쪽이 나을 거냐 이게 질문 드린 거거든요. 그 2년 안에서. 그러니까 2년 동안에 트럼프는 자기가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미국의 모든 것을 바꾸겠다 하지만 2년 동안에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특히 이런 어떤 그 민주당이라든지 양당의 어떤 호응을 얻어서 만든 법 자체를 갖다가 바꾸는 건 굉장히 어려울 거다. 그리고 트럼프가 취임하면은 그동안 우리들이 쌓여있던 어떤 불확실성이 그때부터 서서히 해소되기 시작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내년 뭐 1월 한 20일 정도 기점으로 해가지고 1분기 내에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다 거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이제 바이오 쪽을 보시는 게 좋다고 본부장님 말씀 주셨고 길게 호흡을 가져가시는 분들은 이제 미국의 안보 전략을 보고 배터리 반도체를 길게 가져가면 기회가 있을 거다. 오늘 두 분 말씀을 종합하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트럼프 때문에 정신 사나운데 이렇게 많이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오늘 경제 DMZ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